자, 이제는 우리가 혼인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혼인점은 말 그대로 이 결혼이 길하냐 흉하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궁합처럼 이 결혼해서 잘 살겠느냐라는 걸 묻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이 되겠냐, 그야말로 진짜 이 결혼이란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요. 그래서 이 혼인점에서도 어쨌든 이 결혼하는 이 남녀가 잘 살겠느냐라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사건 자체가 성사가 되겠냐 안 되고 말겠냐, 일의 성패를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운 간의 관계. 그래서 내가 되고 응방이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이 사이가 좋아야 결혼을 하겠죠.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결혼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세요와 음요의 음양이 달라야 결혼이 됩니다. 남녀 간에 결혼을 하는 거니까 제일 좋은 경우는 남자가 양효고 여자가 음요일 때가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요즘은 반대로 나와도 뭐 그렇게 크게 나쁘다, 여자가 활동을 많이 하는 성향의 사람이든지 여자도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는 여자가 양이고 뭐 남자가 음인 경우에도 그렇게 나쁘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안 좋은 점은 남자도 여자도 뭐 양양 이런 식으로 음양이 맞춰지지가 않는 경우가 별로 좋지 않은 혼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혼인 자체가 좀 잘 안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요하고 용신의 관계를 또 봐야 됩니다. 용신은 남자인 경우는 자기 처를 구하는 거니까 처제요가 되는 거고요. 여자의 경우는 남편을 구하는 거니까 관이 용신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서 나의 용신과 나하고의 관계를 또 봅니다. 그래서 이거 관계가 또 좋게 들어와야 결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재성이나 관성의 상태를 봐서 1월에 왕하냐, 뭐 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봐서 이 배우자 자체가 능력 있다, 힘이 있다, 조건이 좋다, 왕할 경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세요인 나하고 잘 합으로 들어오면 이 사람의 능력이 나한테 잘 도움이 되는 거니까 내가 배우자 덕을 본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 용신의 배우자의 자리는 굉장히 왕한데 세요하고 사이가 극이 되거나 불편하면 그 사람 자체는 능력이 있지만 내가 배우자 덕을 못 본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런 식으로 세요, 응요 보고 세요하고 용신, 재나 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요하고 응요가 잘 합으로 들어오면 나와 상대방이 합의를 봐서 아까 매매 계약 하듯이 세와 응요가 합의되고 같이 합해지면 합의를 봐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결혼이 성사가 된다.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겠냐, 이 결혼이 되겠냐라는 걸 볼 때는 세와 응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와 응이 사이가 좋아야 되고, 만약에 세와 응이 극이 있더라도 어떤 통관신이 작용해서 또 세와 응을 연결해 준다면 또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부동산 매매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요가 인목이고 응요가 신이고, 그러면 세응은 인신충돼서 세응간에는 안 좋지만 여기에 자수 같은 게 하나 동해서 금생수 수생목 해서 통관을 시켜주는 경우, 이때는 이제 이 통관신 때문에 성사가 된다라고 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사가 되는 경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파극이 되거나 합의돼 버리거나 묘에 빠지거나 그래서 통관 역할을 못 해주는 어떤 시점, 그런 시점에 이 결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암시를 가지고 있는 결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신이 되는 남자한테는 재성, 여자한테는 관성이 잘 있느냐, 얼마나 왕해 있느냐를 봐서 그 사람이 건강하다, 능력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재성이든지 재든지 관이든지 나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이 효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붙어 있으면 내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다, 뭐 내 여자한테 다른 남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성관계까지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신 자체하고 세요하고의 관계를 봐서 이게 나한테 생조로 잘 들어온다 그러면 여자인 경우 남편 덕을 보는 거고요. 재성이 나한테 생에서 잘 들어온다 그러면 남자의 경우 처덕을 보는 거고. 새와 응은 사이가 좋은데, 그래서 결혼은 되겠는데 따로 다른 효에서 발동한 이런 그 배우자를 의미하는 육친효가 나하고는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결혼은 되지만 내가 그 배우자 덕은 보기 어렵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세요와 응요의 사이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요와 용신과의 사이도 좋아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혼인, 결혼이라는 의미는 어쨌든 생조하고 합한다는 의미니까 생이나 합이 많이 보여야 기란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요와 응요는 어쨌든 결혼은 음양의 결합이기 때문에 음양이 맞춰지는 것도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대로 되면 남자가 음요고 여자가 양요면 여자가 활동을 더 많이 한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이제 어느 한쪽이 공망이 되면 그 사람은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응요에 공망이 걸리면 그 사람은 별로 결혼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세요, 응요 다 공망이 되면 결혼이 어려운 커플이죠. 그리고 억지로 결혼을 했다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파하게 되고요. 또 이제 그 남자인 경우 세. 그러면 이 세가 이제 물어본 사람이 남자이면 남자에 맞는 그 육친효가 붙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붙으면 남자가 남자인데 제가 붙으면 내가 부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되고, 여잔데 관이 붙으면 내가 남편 역할을 한다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남녀의 권한이 좀 바뀌게 되고, 또 남자의 경우는 내가 부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해서 그 왜 여자는 시댁으로 시집을 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가 이제 처가살이 하게 될 때도 이런 경우로 나오게 되고요. 또 응요나 뭐 이런 게 이제 퇴신으로 빠지면 결혼이 진행이 되다가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고, 진신이 되면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세요 자체가 좀 뭐가 퇴신이 되거나 좀 충이 되거나 변효가 안 좋게 변해 있거나 그러면 그게 결혼이 성사가 되더라도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잔데 자손이 지세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관을 못 들어오게 하는, 관을 상극하는 육친이 되고, 남자요의 형제가 붙으면 재성을 또 파극하는 육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배우자가 잘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결혼하면 이제 사별하게 되거나 이별하게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세요와 용신과의 관계, 세응관의 관계도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각자의 용신이 나한테, 세요한테 어떻게 하고 있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신이 나한테 잘 생으로 들어오면 내가 배우자 복을 받는 거고, 그 사이가 안 좋으면 배우자가 아무리 뭐 잘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해도 내가 그 복을 못 받는 경우가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여자점에는 관성이 좋아야 되고 남자점에는 재성이 좋아야 되겠죠. 반대로 되면 이제 결혼의 번복이 일어나는 거고, 또 이제 그 뭐 동해가지고 변해서, 변한 게 물론 좋게 변하고 그러면 괜찮지만 흉하게 변하면 결혼에 이제 나중에 변해서 무슨 일이 생긴다라는 거니까 결혼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예.
이제 재성을 봐야 되는데 재가 관으로 바뀐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관하고 재하고 뭐가 변화를 해서 동해 있으면, 이럴 때 이제 관은 좀 근심, 걱정, 흉한일, 관기로 볼 수가 있어서 흉한일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배우자 육친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씩 중첩해서 보인다면 남편이 둘이다, 처가 둘이다 라는 의미니까 재혼을 얘기하는 경우고요. 또 이제 나의 그 배우자성 아래에 다른 게 복장이 돼 있으면 뭐 내 남편한테 뭐 여자가 있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다른 뭐 이성이 있는 걸로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남자점에서 재효가 부인인데 이 부인인 재효가 발동을 해서 부모효를 제대로 극하고 있다. 그러면 내 부인하고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은 되더라도 뭐 좀 시부모와 불화가 있겠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결혼에 대해서는 좀 뭔가 생조하고 합이 좋고 뭐 그러는 그 괴상이 제일 좋고, 이게 막 충이 되고 막 깨져 있고 동요가 난동을 하고 그러면 어쨌든 결혼은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고요. 이제 실제 점사는 결혼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남녀 사이에 좋아하는데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이 되겠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세운간에 먼저 보죠. 세운간에를 보면 인해합하고 또 수생목하고 생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와 상대하고는 애정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애정은 좋은데 지금 동한 것이 부효가 동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월에 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이제 동요가 문서가 그러니까 부효가 동해 있으면서 어떤 방해수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동해서 이 응방을 극하고 있죠. 토극수하고 있기 때문에 응방이 수생목해서 나한테 오려고 하는데 오려고 하는 이 응방을 이 부가 다시 극해서 못 오게 하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둘이는 뭐 애정은 좋다고 하지만 결혼이 합을 이루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 성사되기는 어렵다. 이유는 이것 때문에, 부는 뭐 부모라고 볼 수도 있고 문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계약 상황 뭐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어떤 원래 있던 계약 상황, 문서가 방해가 되는 거죠. 그것이 눌러서 나한테 못 온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남자가 한번 결혼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응방은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 남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성이 응방으로 잘 들어가야 이 응방이 내 남편이 되는 건데, 관성이 들어가기 어려운 손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것도 이 응방이 내 남편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실제로 이제 둘이는 좋아한다고 하지만 결혼은 남자가 망설여서 남자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려는 마음 때문에 결혼이 안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뭐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이 결혼이 좋은 결혼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본 거죠. 부부 불화가 심한데 이제 뭐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인데, 일단은 동요가 막 보이니까 지금 상황이 되게 어지럽다, 시끄럽다, 이 결혼 자체가 조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응방도 지금 동요로 변해 있어서
그 응방의 마음 자체 또 응방의 상황 같은 것이 벌써 이제 안정이 안 됐다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난동한 효들이 보인 자체도 지금 이 결혼이 조용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응도 그 응방이 벌써 변해 있기 때문에 응방의 마음이 변해 있다 또는 그 마음이 떠 있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응의 어떤 그 음양이 맞아야 되는데 둘 다 양이에요. 그러니까 세응의 음양이 맞지 않으니 이것도 좀 흉상이고,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굉장히 부간에 안 좋은 상황이고, 또 서로 지금 둘 다 똑같이 양요를 내세우고 있으니까 양보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는 거고, 특히나 지금 응방의 상황을 보면 사유축에서 사유축 금국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왕한 세력으로 똘똘 뭉쳐있는 응요예요. 근데 이 금이 형을 달고 있기 때문에 형의 기운으로 똘똘 뭉친 응방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랑 화합하기가 어렵죠. 특히나 이제 이 형은 어떤 이별, 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응방은 상대방 배우자는 이별할 생각을 굳히고 있고, 그거를 풀고 그 마음을 바꿔서 이쪽으로 오기에는 너무 세력이 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괴상 자체만 동요 여러 개인 것만 봐도 결혼이 시끄럽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너무 이렇게 세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을 바꿔서 다시 화합하기는 좀 어렵고, 이미 마음이 떠 있고 이별할 생각으로 굳힌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 점사 물어본 뒤에 얼마 안 있어서 이혼을 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결혼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 거, 여자 입장에서 물어본 거고요. 맞선을 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어본 질문이에요. 근데 지금 일단은 그 세와 응 자리가 진술충이 되고 있어서 합해오지가 않죠.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는 둘이 그렇게 애정도 별로고 결혼이 될 만한 사이도 아니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응방이 공망에 걸리기 때문에 상대방 남자는 결혼할 생각도 없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화합되는 것도 없고 응방도 공망이고 생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생각이 있지만 남자 쪽에서 마음이 없어서 혼인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또 그다음에 이제 이혼하겠느냐, 보통 그렇게 물어보죠. 이혼수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그런 질문도 참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사람들이 이혼을 하겠냐, 몇 월에 이혼이 되겠냐, 이런 걸 볼 때도 이제 혼인점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혼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질문에 이제 공망은 여기 걸리고요. 세요하고 응방을 보니까 이미 지금 합도 아니고 비화돼 있는 중에 특히나 또 둘 다 형을 달고 있어요. 그러면 응방도 이별 생각이 있고 나도 이별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미 그 양방 쌍방 간에 이별 생각을 굳히고 있으니까 이혼할 만한 사람들이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혼하려면 서류를 써야 되잖아요. 문서를 써야 되잖아요. 문서가 또 발동을 했으니까, 특히나 무슨 문서? 이혼에 관한 문서, 이별에 관한 문서, 이별에 관한 문서가 이미 동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혼 서류 이런 거는 지금
발생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동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이혼 서류는 뭐 쓸 생각을 하고 있고 이혼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 대신에 지금 이제 이 밑에 동요가 이 공망으로 걸려 있어서 지금 당장의 어떤 사건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어쨌든 이것도 어떤 사건이 내재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 자식과 남편 문제 또는 자식과 그 관제, 소송, 자식 관한 일로 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자손에 관련한 일은 지금 당장은 안 드러나겠지만 이혼 후에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세요에 그 재가 복신돼 있는 것도 이제 이혼하면서 이 새가 어떤 재물을 받게 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이때 물어볼 때가 술월인데 신월부터 벌써 싸움이 커져서 그 이혼 서류를 갖고 와서 뭐 이제 서류 도장 찍자 하던 거였고, 그래서 신유 술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월에 둘 다 이제 해자월의 이별이니까요. 해월에 이혼을 했고요. 이혼 서류는 해월에 또 여기도 해월에. 그래서 해월에 이혼을 했고 아마 이제 해월 다음에 묘월 정도 가서 자식 문제로 다시 한번 소송을 건다든지 뭐 어떤 일이 한 번 더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혼인점에서는 주로 이제 결혼이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혼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문서 변동과 시기를 봐서 언제쯤 일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